최근에 베이비박스 인근에 유기된 아기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이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베이비박스 논란이 필요 없도록 아기 유기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김도경 대표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이 베이비박스 인근에 아기를 유기했는데 사망케 한 사건 때문에 이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또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도 해왔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임신과 출산할 때, 그 당시에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은 베이비박스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베이비박스가 방송에 자주 노출돼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2012년에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로 베이비박스가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홍보가 네. 돼서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까지 알고 지방에서도 아이를 여기까지 버리러 왔었어요. 음, 그래서 이 베이비박스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생명하고 그다음에 정체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된 일인데 네. 정말 아이를 지키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런 민간 단체가 아닌 공적 기관에서 운영이 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10월이었나요? 중고 거래 앱에 그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음,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주위에 도움받을 곳이 없거나 아니면 음,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좀 네. 극단적인 선택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엄마의 경우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음, 주위에 전혀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혼모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엄마들이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는 곳이 인터넷이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리고 미혼모를 검색할 경우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입양기관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혼모면은 입양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입양을 음.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입양을 가장 먼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입양 쪽으로 아무래도 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도 진짜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렇게 네, 연관돼 있군요. 네, 도움을 그렇습니다. 받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것보다는 입양 쪽으로. 네. 일각에서는 아기 유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뭐 산모가 익명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비밀 출산제나 또 보호 출산제 뭐 이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사실 지금 위기 임신 출산 상황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 출산제만 실행이 된다면 오히려 음, 악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유아 방지를 위해서는 뭐 보호 출산제가 아니라 저희는 미혼모 당사자 단체나 그다음에 한부모 단체들은 보호 출산제가 아니고 출산 통보제나 네. 출산 신고를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을 음, 경우에는, 지금 출생 신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신고제다 보니까 엄마들이 직접 가서 신고하지 않으면은 네네. 아이가 태어났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 병원에서 낳았거나, 그 다음에 이 주위에서 또 자택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출산 신고를 간소화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이런 그 국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스템이 누구라도 좀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보호출산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부는 지난달에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자,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선 이 대책 발표를 할 때 네. 미혼모 등 한부모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책 중에 시설 이용률을 늘리자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거는 사실 시설 운영자 입장이지 당사자들 입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미혼모나 한부모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다만 뭐 실효성을 떠나서 이런 대책을 생각하고 발표를 해서 얼마나 당사자들과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 생각이 간극이 있는지 알 수가 있었고 그걸 메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아기의 유기를 줄일 수 있는, 예, 미혼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유기를 했다는 거는 네. 출산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출산하기 전에 임신했을 때부터 뭔가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은 네. 아이를 낳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임신 때부터 긴급 임신 출산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긴급 임신 출산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지금 전화 상담만 있을 뿐 거기에 갖춰져서 뭔가 긴급 일시 보호 쉼터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됩니다. 아이고. 그럼 미혼모의 임신 때부터 좀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이를 낳기 전에 네. 어떻게 입양을 보내더라도 아니면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키울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전혀 계획을 세울 수 없게 그 공포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끝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어떤 네. 노력들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 가을 겨울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저희 뭐 미혼모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미혼모들은 굉장히 좀 우울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캐릭터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한테 기대서 네.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좀 인생을 바꾸는 이런 캐릭터로 나왔었는데 네. 미혼모들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좀 그려주는 그런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뭐 법 개정 그다음에 다른 뭐 운동을 통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데 미디어에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소중한 생명. 우리 아기들 잘 클 수 있게 유기되는 일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다 함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김도경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